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잘 쉬었나요? 자, 오늘은 이제 2024년 8월 2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좀 오네요. 이번 주에 비 온다니까 조금 이제 그 외출하실 때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배우기 한 지도 이제 꽤 오래됐네요. 작년 10월부터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파도 끝도 없고 배울 게 이렇게 많나 싶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그 뭐였죠? 이제 계좌 좀 옮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좀 감사드립니다. 뭐 저야 여기 이베스트 소속이니까 이베스트 계좌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진짜. 예. 저희 회사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좀 부족하지만,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사실 이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밸류체인만 소개해드렸고, 이제 소개 안 한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좀 분석을. 그래서 그거 이번 주에 몇 개 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진짜 또 죄송한데, 확산공정이라고 있어요. 확산공정. 예. 확산공정에, 그게 뭐고, 거기 들어가는 또 밸류체인. 예. 거기 사실 확산공정이라는 게 되게 좀 여러 가지 걸쳐 있는데 ALD 공정, 증착 공정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 산화 공정, 예, 그다음 거기 필요한 그런 소재들, 소재나 부품들. 아무튼 이제 확산 공정이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진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했으니까 다음 주까지만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테슬라, 그러니까 주말에 테슬라 FSD 자율주행 버전 12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 보고 정복을 해야 될 게 생겼죠. 자율주행 꼭 마스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좀 미리 공부하시라고 어떤 자료 봐야 되는지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일단 이제 화학 쪽 하고요. 화학 관련된 게 두 개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걸 언급을 해요. 에폭시. 예. GS건설 오늘 이제 주가는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 영업정지 처분이 아직 내려진 건 아니고 내릴 거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고 2차 전지 관련된 내용하고요. 이제 조선 그 다음에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 하이퍼클로버 X, 네이버. 제가 주말에 이제 9월에 제가 좀 강연회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이제 또 업데이트하고 만들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예전엔 제가 이제 네이버나 구글링 해가지고 계속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이퍼클로버 X를 좀 썼어요. 챗 GPT는 솔직히 한국어가 아니어가지고 그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네이버는 제가 써본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예. 쓰면서 야 이거 좀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개인적으로 주말에 쓰고 오늘도 좀 써보고요. 예, 물론 아직 학습할 게 더 많아요. 저게 계속 학습을 해야 돼요. 지금 완벽한 게 아닌데 예, 네이버만의 강점입니다. 저게 한국어를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네이버 저걸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좀 편리하고,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객 관련해서 이제 김용지 연구원님이 텔레그램에 코멘트 한 게 있고요. KT, 휴비츠, 펌텍코리아, SBS, 펄어비스, 현대차, 삼성물산, 잭슨홀 미팅 코멘트.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최신 버전이 나왔어요. 그 테스트한 버전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했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영상도 따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 한번 봤거든요. 예, 괜찮더라고요. 예, 그냥 좀 놀라워요. 아무튼 예, 그냥 아니 뭐 제가 이런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자율주행하면 그냥 테슬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엔비디아랑 그냥 자율주행하면 예, 이 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지금 최근에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국내 주식을 투자한다면 또 밸류체인 다른 걸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게 괜히 시총이 비싼 기업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화학업종 그 몬순, 그러니까 9, 10월에 이제 기후 이상 기후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몬순이 정확히 뭐죠? 저도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그 제가 클로버 X, 하이퍼 클로버 X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저 이제 신청해가지고 지금 주말 내내 써봤는데 몬순 시즌이 뭔가 한번 제가 쳐볼까요? 여기다. 네, 혹시 아나? 몬순은 계절풍을 의미하는 단어로 특정 지역에서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 있네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몬순 시즌에 많은 비가 내려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해결됐습니다. 네, 몬순은 네, 인도에서 주로 어떤 달에 몬순 현상이 발생하나 더 쳐볼까요? 네. 6월부터 9월까지래요. 맞네요. 아무튼 좀 어느 정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여러분들도 이게 보고서 보시다가 모르면 옛날에 이제 검색을 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검색하면은 답은 나오는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아요? 누가 올려놓은 글을 보고 아니면 백과사전 보고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이게 편한 거는 바로 답을 해줘요. 얘가 찾아가지고.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PVC를 모른다. 그럼 답해주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단축해줘요. 그러니까 약간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좀 시간을 약간 단축해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들 제품들이 건설을 좀 주요 전방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안 좋지만 인도가요 지금 재고 확충을 하나 봐요. 내년 5월에 이제 모디 정부가 총선 앞두고 있는데 당선이 이제 되기 위해선 투자를 많이 하겠죠. 예. 이게 사실 중국과 인도의 차이인데 중국은 거의 독재 국가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 그냥 한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크게 없잖아요. 뭐 그냥 거의 종신 집권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죠? 중국 같은 경우. 혼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심성 정책을 막 지금 내가 써가지고 당선이 돼야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하니까 반드시 이제 경제를 살려야 돼요. 빠르게. 그런 게 좀 있는데 인도도 지금 5월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좀 약간 그런 면에서 여유를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하는 것 같고 정부가. 근데 이제 보통의 이런 이제 자본주의 국가나 민주주의는 아니 이 정치인의 그 목표는 그거잖아요. 당선되는 거잖아요. 사실 가장 큰 게. 그래서 이런 이제 총선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중국은 그런 투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할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인프라 투자에는 많은 화학 제품들이 들어가요. 철강, 굴삭기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몬순 구간이니까 아까 우리 설명한 대로 계절풍이 불어서 호우가 내린대요. 그럼 공사 못하죠. 그게 9월에 끝나면 본격적으로 재개되겠죠. 그래서 인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화학주는 딱 두 개입니다. 롯데정밀, 국도화학. 우리 배웠죠 이미. 예. 둘 다 페인트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만들어요. 롯데정밀화학은 햇셀로스 기억나세요? 첨가제. 국도화학은 에폭시 수지 세계 1등.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으니까 둘 다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도 이제 똑같아요. 에폭시 보자 이 내용이고, 일단 정제마진은 여전히 좋아서 오늘 S-오일이 오랜만에 강세 보였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오르진 못하지만 내려가지도 않아요. 예, 사우디가 그걸 원치 않아요. 근데 올라가면 미국이 못 오르게 막죠. 그래서 80달러나 7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봐주시면 되겠고, 베네수엘라 지금 해제가 만약에 된다면 국제유가에는 좀 부정적이죠. 예, 그렇지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언론 보도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유가 못 올라가게 이런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 중국은 부동산 수요 촉진 정책 강화했어. 그래서 오늘 석유화학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많은 내러티브 중에 하나가 중국은 안 된다, 중국 안 된다. 다 이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중국 안 망합니다. 저도 주말에 중국 공부 좀 많이 했거든요.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이것저것 좀 조사도 해봤는데, 중국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인가 제가 목요일 날 보고서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NH투자증권의 전병화 연구원님. 예. 그분이 쓰신 자료 보면 중국인들이 6천조를 2년 동안 저축을 했어요. 그 돈이 중국 은행에 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부채가 적어요. 기업 부채가 많아요. 우리 한국과 반대예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적고 현금이 많아요. 근데 그 돈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왜? 소득이 줄어드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예. 근데 은행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리먼 사태가 납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개방 경제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래서 파생 상품이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리먼 때 파생 상품이 꼬리꼬리 물고 망해버렸잖아요. 저기 미국에서 생성된 게 저 유럽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터져가지고. 근데 중국은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건 맞아요. 맞는데 극단적으로 뭐 중국이 망한다, 이제 끝나네,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정부가 좀 일부 의도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중간중간 부양책을 이렇게 씁니다.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주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올라올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회복이 되는 게 나올 거니까, 한번 회복하면 또 가파르게 올라가요.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그럴 때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또 에폭시 가격은 이제, 왜냐면 이제 에폭시 원재료 이제 페인트에 들어가는데, 미국의 주요 업체들하고 인도의 아시안 페인트, 또 KCC 한국의 이 페인트 만드는 회사들인데 영업이익률이 몇 년 내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KCC도 진짜 주가 안 좋지만, 얼마 전에 KCC 기억나세요? 내부자 매수 들어간 거, 그죠? 확인하셨죠?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요새 건조제도 나쁘지 않고,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판가 소폭 상승, 우주항공 풍력 선박, 요새 선박용 수요는 좋죠. 유럽 괜찮고, 재고 소진 중에 인도 인프라 투자, 공통된 의견. 이거는 윤재성 연구원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글로벌 페인트 회사들이 언급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중국의 에폭시 가격은 바닥 찍고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폭시 업체들도 판가 인사 가능성도 있고, 햇살로스 요걸 롯데 정밀화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다 해놓다 보니까, 뭐 물론 주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업데이트하면서, 만약에 내가 롯데 정밀화학이나 국도화학을 샀는데 물려있다, 그러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내용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내용에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예. 그리고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예, 현재 이 정도인데 뭐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KCC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그 페인트 사업부만. 이제 미국의 경쟁사. 에폭시 가격 올라오고 있고요. 원재료 BPA. 요 BPA 만드는 회사가 금호석유 같은 회사들이죠. 예. 이렇게 알고 있고, 정제마진 올라오고, 휘발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GS건설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83기 이제 GS건설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다른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대요. 뭐 문제 있었으면 난리 났죠 또. 예.
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됐고요. 이제 이번에 LH에서 했던 이제 이 검단 쪽, 이쪽에 대해서 이제 부실 시공 이후로 아마 10개월 정도 영업 정지 내려질 것 같습니다. 과징금으로 보통 가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국토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과징금으로 안 될 거고요. 또 원희룡 장관도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영업 정지는 불가피할 것 같고 10개월 정도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주가에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빠져가지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선 더 나쁠 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건설주 다 똑같아요. 같이 빠졌어요. 혹시 다른데 만약에 GS건설이 다른 사업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어 봐요. 만약에 검사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안 그래요. 뭐 현대건설, DLNC 다 조사 들어갑니다. 또. 예, 전수조사 다 들어갈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GS건설 다른 사업장은 문제가 없었고 LH 여기랑 이제 한 대가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고 등록 말소 안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영업 정지는 그 실제 영업 정지 기간 동안은 신규 수주를 못 받는 거지 기존 사업 할 수 있어요. 수주 받은 건 진행하니까 그건 문제 없고 뭐 수주 잔고도 많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사업들은 당분간 못 하게 되니까 뭐 근데 이 부분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가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이제 뭐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렇지만 좋아지려면 좀 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신영증권의 박세례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준 건데 아직 그 현대산업개발은 아직도 청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론이 안 났는데 GS건설은 이제 그 국토부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권한을 이행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내려질 것 같고요. 최대 6조에서 7조, 2년 정도, 1, 2조 정도 매출 감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럼 결국 GS건설 입장에서는 해외 수주로 이걸 메꿔야 돼요. 예, 그거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 등급 하향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부담이 됐던 이슈들이 이제 조금씩 해소되고 있어서 건설업종도 이제 진짜 바닥은 좀 찍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2차 전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 한두 달 정말 답답합니다. 가지도 않고 있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영역이다. 주가 조정이 좀 많이 있었고 특히 LG엔솔이나 에코프로비엠도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여기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동안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전방 수요나 정책 변수가 모두 우호적인 건 맞아요. 맞는데 시장 기대보다 엄청 뭐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가는 좀 박스권 아니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주가는 계속 박스권 내에서 등락. 그러니까 급락할 땐 투자했다가 좀 급등하면 팔고. 요걸 좀 권유하는 것 같고 반면에 오히려 2차 전지를 한다면은 리튬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엄청 빠지고 있어요. 리튬 가격 많이 빠졌어요. 그럼 리튬 가격 빠지면은 양극재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예, 리튬 가격에 이제 올라갈 때 판가 전가를 해서 돈을 버는데 수익성이 좀 악화되겠죠. 근데 반대로 리튬 가격 떨어지면 수익성 좋아지는 기업이 전해액입니다. 전해액. 그래서 전해액 회사들이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전해액이 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번에 솔브레인 홀딩스가 지난주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뭐 그거에 비하면 이제 엔캠은 많이 못 갔지만 전해액 기업들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 중엔 SK 이노베이션이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NG선 신조선가가 5주 연속 지금 올라가지고요. 지금 끝도 없이 가고 있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LNG선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계속 넘고 있어요. 요게 현대중공업이 받은 이번에 그 LNG선이 또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성과지수 중고 성과지수가 원래 빠지면 이 신조 성과도 빠지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사이클 되게 희한해요. 아무튼 다른 신조 성과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반영해서
여전히 신조선가는 좋은 상황인데 반면에 중고선가는 좀 좋진 않다. 여전히 뭐 업황은 오늘 조선주 급등했죠. 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증권의 이제 투자정보팀에서 예측보다 대응이 좋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자료 중에 일부인데 AI, 제가 이제 주말에 저기 네이버 그것도 써보고 뭐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요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여기저기 자료들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느낀 건 AI가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AI가 이제 인터넷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네, 인터넷이 우리 삶을 바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인터넷도 나왔을 땐 그랬어요. 인터넷? 이게 바뀔까? 우리 삶을 바꿔줄까? 긴가민가 했죠, 처음엔 다. 근데 결국 인터넷으로 세상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인터넷 없는 삶 생각할 수 있어요? 인터넷 없으면 저랑 여러분도 못 만나죠, 지금. 그죠? 예. 결국 이것도 하나의 인터넷 통신의 한 종류니까, 유튜브도.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요. 결국 AI 시대는 이미 왔고 돌이킬 수 없지 않나. 예, 이렇게. 그리고 이미 편리한 걸, 저도 이제 저기 클로버 X 쓰니까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냥 편리해요. 물론 한번 써보세요. 좀 부정확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각현상이라 그래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 그건 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내년, 내후년엔 더 많이 발전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인데, 글로벌 주요 AI, 엔비디아가 코어스 아시죠? AI 가속기, 인터포저 붙여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그거 필요 없는 좀 저사양의 제품도 내놓겠다. AI 보급이 이건 우리 메모리한테 좋아요. ARM. 손정희 회장이 드디어 상장을 신청을 했고요. 삼성이 아마 4분기에 HBM3 내놓을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AMD MI300X가 나오는데 4분기입니다. 이거를 삼성이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해주면 삼성 밸류체인에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내년 1분기, 아마 내년 2분기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새로운 GH200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하이닉스 HBM3E가 탑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S투자증권 남인용원이 하이퍼클로버 X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 구글과 네이버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구글은 웹을 긁어요. 이렇게 크롤링 하는 방식인데, 네이버는 이제 유저들이 만드는 뭐 블로그 있죠. 쇼핑, 이런 컨텐츠 중심이에요. 구글은 이제 크롤링. 그래서 검색하면 좀 다르죠, 결과가. 그죠? 네이버 쓰다가 네이버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구글링 하면요, 불편해 하세요. 네. 근데 자료 찾는 거는 오히려 구글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구글링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 제목만 안다. 그러면은 옆에 PDF 딱 치면, 예, 바로 이제 뜨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자료 찾는 데는, 그러니까 어떤 PDF 자료나 이런 거 찾는 데는 구글이 난데, 또 뭐 이런 이제 블로그라든가 그런 데이터들 얻는 데는 네이버가 더 낫고,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검색형 AI 서비스 Q라고, 이건 9월에 나온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검색하는 거 있죠. 그걸 좀 진화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이버 컨텐츠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구매 예약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킬이라고 있어요. 스킬.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킬이 뭐냐면, 이건가? 제가 했던 것 중에, 잠시만요. 여기에 제가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남성용 면도젤 추천해줘, 이렇게 딱 해달라고 했거든요. 얘가 답변을 합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홍보성 문구라서. 예,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특정 제품 홍보하면 지금 안 되나 봐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너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남성용 면도젤 몇 개만 추천해줘. 요게 스킬이거든요. 요거. 그럼 여기에 네이버 쇼핑 이게 붙어요. 요 스킬이. 지금 네이버 쇼핑과 여행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걸 딱 붙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게 네이버 쇼핑 붙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몇 개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배송 받을 수 있는 이제 뭐 물티슈, 티슈 추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꼭 받아야 된다 이랬더니 오늘 그건 알 수가 없대요, 실시간. 근데 제 생각엔 나중에 이제 네이버 쇼핑은 여기에 연결이 되니까 실시간 추적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뭐 쿠팡은 못 하겠죠. 쿠팡 데이터를 여기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네이버 쇼핑은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바꿨어요. 오늘 출발하는 티슈 추천 좀 해줘. 오늘 받을 수 있으면 좋고. 근데 대부분 다음날 도착한대요.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눌러봤거든요. 예. 요거 눌러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면 리뷰가 나오잖아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링크 있죠. 그 리뷰, 그 사이트. 여기 연결된 거.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링크에 있는 제품 리뷰들, 리뷰가 좀 많아요. 있어요. 요약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예. 장점, 단점. 그럼 이제 제가 보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겁니다. 저게 스킬이에요. 저 스킬이 저 네이버 쇼핑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저게 광고료를 내면은 더 상단에 또 띄워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걸 통해서 아마 또 수익화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게 전자상거래에 되게 이게 유용해요. 사실 이 기능이. 근데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랑 쿠팡이죠. 예. 근데 쿠팡은 AI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가 그 부분에서 좀 우위에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생성형 AI 역시 네이버 웹페이지에 접근은 가능한데, 어쨌든 이제 웹 크롤링에 대한 보수적인 정책 때문에 아마 정확성과 신속성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할 때는 네이버가 챗 GPT나 바드에 비해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대상이 아니고 저기 기업 대상으로도 클로바 스튜디오 기업별 특화 생성형 AI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기업들이 네이버 저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메일 답변도 해줘요. 대신 메일 답변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내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AI가 다 해주는 거죠.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를 뉴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하이퍼 클로버 X랑 붙여가지고 클라우드도 제공해주고 데이터 센터 이용해주는 거죠. 네이버에. 그리고 그 고객의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로도 이용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주는데, 그럼 이제 보안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저 AI 모델을 아마 많이 채택을 할 거예요.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근데 비용이 문제인데, 그 비용은 이제 네이버 같은데 구독료를 낸다면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2, 3년 후엔 세상이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게 쇼핑 검색 비교 Q라고 합니다. 요게 요렇게 Q에다가 아직은 오픈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띄워준다고 합니다. 바드는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에 텍스트로. 여기는 이제 네이버 쇼핑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하이퍼 클로버 X, GPU, 뉴로 클라우드 이런 걸 해서 제공을 하고, 이제 각각의 원하는 모델에 맞게 기업들한테 비즈니스 도구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주 연구원님이 텔레그램에 적어준 건데, 이제 그룹 투어 단체행이 시작이 돼서 실제 이제 오고 있어요. 한국에. 분명한 건 면세업체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왜? 2박 3일 일정으로 와도요, 면세점 두세 개는 방문을 한대요. 기본적으로. 면세점에 미치는 실제적인 수혜 강도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수익성 개선은 분명하다. 왜냐, 따이공보다 저 그룹 투어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에 면세점 입장에서는 좋아요. 단체 관광이 많이 올수록. 그리고 단체 관광객의 회복으로 면세점 기업의 이제 믹스, 어떤 이제 좀 더 비싼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또 늘어난다면 수익성 개선은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화장품사는 좀 다르다. 면세 채널에서 구매가 일어나면 중국 본토 판매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중국 본토 판매는 크게 기대 안 하잖아요. 중국 경기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면세 사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사에 좋죠. 면세점에서 잘 팔리면. 그렇지만 이제 브랜드력이 이 부분은 맞아요. 과거처럼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면세점 와서 화장품 산다고 화장품 회사들 장기 투자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과거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화장품주를 내가 장기 투자하시려면 비중국에서 잘하는 애로 하셔야 돼요. 점점 뭐 미국에서 잘한다거나 한국에서 잘한다거나 일본, 동남아 ODM 회사들이 그래서 괜찮긴 한 거죠. 근데 물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화장품을 막 여기서 막 이제 막 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회가 또 오겠죠 나중에. 너무 올랐어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 비중국 쪽에서 이렇게 매출액 늘리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늘어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괜찮고 여전히 주가 또 싼 화장품 회사들도 있어요. 다만 너무 오른 건 좀 지켜보자.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위안화가 어쨌든 절상돼야 돼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상승을 해야 이제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하자. 그래서 면세점 쪽을 조금 더 단체 관광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KT는 목표 주가 45,000원 제시했고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최근에 KT도 내부자가 매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KT 에스테이트 여기가 이제 뭐 분양 사업 같은 거 하는 회사인데 호텔 사업 호조, 클라우드 그러니까 통신 말고 비통신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그 이익 성장하고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돼 있고 무선 사업 성장률 둔화 속에 올해 3사 중에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 기록할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B2B 사업 구조가 탄탄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아마 분양 매출만 6천억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CEO가 최종 후보가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 빠졌죠. 지배구조. 근데 그것도 이제 해소됐고 그 다음에 통신 3사 중에 유일하게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의미하게. 배당도 6% 이상 줘요. 그래서 KT 어쨌든 배당주로도 좀 실적주로도 내부자 매수했다는 측면에서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비츠는 이제 안과용 장비 만드는 기업이고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분기 첫 300억대 매출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이 놀랍습니다. 옛날에 10%밖에 안 됐는데 10%로 낮은 건 아니지만 18%까지 늘어났고요. 관계사 오스비스가 그 디지털 구강 스캐너 요거 이제 만들어서 공개했죠. 그리고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일단 돈 버는 거는 안과용 진단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몇 년 됐거든요. 사업한 지. 근데 성과가 좀 그동안 이제 크게 도드라지진 않았는데 이제 요게 99%나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률도 좋아요. 근데 저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제가 2분기 실적 보면서 휴비츠도 한번 진단해드렸잖아요. 근데 저 안과용 진단기 망막단층 촬영기인가요? 저게 매출이 크게 늘었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좋고 또 거기다가 치과용 디지털 스캐너까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 가능한 거죠.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휴비츠도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안과용 진단기기도 저도 알지만 이제 몇 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참 주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또 결과가 나오게 됐고 이걸 이겨낸 분들은 이제 많은 수익을 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변화는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항상. 근데 우린 못 참죠. 지금 당장 뭔가 일이 생기길 바라고 당장은 뭐가 좀 바로 좋아지길 바라지만 사실 그게 쉽진 않죠. 요게 보시면 이제 휴비츠라는 기업인데 이게 월봉입니다. 지난 2013년에 최고점 찍고요. 어마어마한 하락을 하게 됩니다. 5,000원 갔어요. 5,000원. 그러니까 무턱대고 장기 투자도 안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인데 근데 회사의 변화를 이제 알아챘다면 버텨보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올해 갔잖아요. 올해 10,000원짜리가 저도 작년부터 작년이죠.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주가 안 가더라고요. 예. 몇 번 저도 소개해드렸죠. 작년에. 안 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디지털 구강 스캐너 나오면서 그냥 줬는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안과용 장비가 드디어 성과 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주가는요 그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펀더멘탈 실적하고 모멘텀 PER, 이 두 개가 결합되면 폭발을 하는데, 그게 휴비치에 이제 올해는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근데 지금 쫓아가시는 건 아니죠. 그죠? 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저런 기업들을 계속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펌텍코리아, 아까 화장품 얘기했지만 펌텍코리아는 주가가 저평가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분기 실적 좋았고, 이것도 한번 2분기 실적 업데이트하면서 한번 설명해드렸죠. 인디 브랜드 고객사들 비중 늘고 있고, 프리말몰드라고 저게 이제 금형 같은데 화장품 용기를 찍는 거예요. 찍어서 이제 생산하는 건데 자유롭게 몰드 금형한다, 요런 건데 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1분기에 가이란 브랜드, 2분기 조선미녀, 선스틱, 3분기 리들샷, 뭐 이런 제품군으로 메가히트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용기를 제공하고 있고, 부국 TNC는 튜브 있죠. 튜브 이게 짜는 거,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좋아요, 분위기가. 특히 선 제품 있죠. 요즘에 선크림 같은 거 짜잖아요. 짜서 하죠. 3분기는 조금 슬로우 할 겁니다. 왜냐면 휴가도 있고 비수기예요, 보통. 그래도 2분기랑 비슷할 것 같고, 최근 국내 시장의 점유율 3위 사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드렸죠. 사모펀드에 인수돼가지고 반사수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 느낌이에요, 요 펌텍코리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사수혜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매출액이 과거에 분기에 500억에서 600억이었거든요. 이번에 700억대로 점프를 했어요, 한번. 이게 유지되는지를 잘 보세요. 그냥 막연히 좋다 이거보다도 3분기에,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데, 주가 빠지면 또 기회가 될 거고, 다만 3분기하고 4분기에 매출이 옛날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저걸 저거 유지되면요 계속 좋을 수가 있어요. 매출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확인이 먼저예요. 근데 그거는 11월 돼야 확인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주가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좀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구조적으로 펌텍코리아한테 유리한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프리몰드는 이제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의 다양한 재질로 제작 가능한 용기예요. 그리고 되게 빨리 입고가 된대요.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면 3, 4주 정도면 입고가 돼서 굉장히 빠르다고 하고, 용기 중에 또 하나가 HDPE예요. 그다음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용기라고 하는데, 이건 주로 크림이나 젤 형태 같은 화장품, 저기 샴푸 린스 있죠. 그거 용기 그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펌텍코리아는 주로 프리몰드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번 찾아본 거고요. SBS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그 이기훈 연구원님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오늘도 한 2군데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허브 완전 자회사 편입이 됐죠. 스튜디오 S 드라마 제작사를 합병하게 되고, 스튜디오 S는 이제 큰 드라마 제작사로 이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SBS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OTT와 뭐 이제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메가 스튜디오로 이제 변신. 텐트폴,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회당 제작비가 아마 10억 이상 될 거예요. 그런 제작, 드라마 제작. 그래서 구조 개편 작업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SBS가 좀 아쉬운 게 광고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방송사는 이제 구조적으로 업황이 악화되고 있고요. 사실 좋을 수가 없죠. 넷플릭스, 유튜브라는 이런 매체들 때문에 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안에도 광고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광고 경기는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지만 언젠가는 구조적 성장은 어렵다. 그래서 SBS가 드라마 안 하고 그냥 방송사면 투자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스튜디오 S라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밑에. 지분 100%죠, 이제 거의.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메가드라마 제작사로 전환기에 진입한 거 아니냐. 주가는 또 상대적으로 싸고. 그래서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인해서 1,000억이 넘는 현금도 확보했고 연간 한 300억,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들어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선 SBS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번 그 결정이었다. 컨텐츠업을 이제 상장 폐지하는 거죠. 공개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기업 가치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이번에 게임 발표하고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3분짜리 영상이고 너무 짧다 그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발 이거 언제 출시하냐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폭락을 했는데 일단 인게임 영상 저도 봤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짧으니까 저거 진짜로 길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플레이 영상 있죠.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나 봐요. 못 믿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맵 지도 표시나 조작키 기반의 컨트롤 화면 뭐 이런 거 보면 명확한 그 시험 버전의 인게임 영상 아니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화면 안에서 구현된 거 이런 것들이 퀄리티도 좋은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붉은 사막의 최근 구글 트렌드 지표가 100을 기록했는데 2019년, 20년보다 훨씬 높은 그러니까 기대는 있어요. 사람들의. 그래서 장시간 기준 인게임 영상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래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영상이 공개된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면 주가 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내년을 기대해 보시고 내년 아마 2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도깨비 있죠. 메타버스 게임. 그건 1년 후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출시 25. 그래서 내년에는 펄어비스도 저는 기대를 해야 되는 게임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큰 게임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여기 내부자 지휘한 사내이사가 13억 산 거 기억나세요? 43,310원에 기억나시죠? 그때 갑자기 5월 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래도 6만 원까지 갔어요 주가가. 근데 다시 원상복귀했어요. 예. 참 이 투자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장내 매수한 가격까지 또 왔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선 뭐 펄어비스를 나쁘게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이 게임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게임들은요 기존의 모바일 방식의 MMORPG가 뭐냐면 과금, 캐릭터 키우고 이제 무기에 돈 쓰고, 그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료 아이템 사고, 그래서 캐릭터 키워서 이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레벨업하는 시스템이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쪽, 일본도 마찬가지고 주로 뭘 좋아하냐면은 이런 단편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이제 돈 주고 한 6, 7만 원 주고 하나를 사요.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그러니까 스토리가 정해져 있고요. 무한정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뭐 한 2, 30시간 플레이 하는 거죠. 그리고 끝. 그게 이제 콘솔 게임의 이제 보통 흐름인데, 이번에 나온 게임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MMORPG가 아니고 방금 후자 싱글 플레이 한 번 게임하면 끝나는 게임. 예. 그래서 이 게임을 내놨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 한국 게임 시장도 바뀝니다. 이제 선진국처럼 가는 거예요. MMORPG 같은 온라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게 무조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 게임들 전체 밸류가 올라갑니다. 야, 한국도 이제 이 장르도 성공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펄어비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다. 그래서 꼭 성공하길 좀 바랍니다. 현대차는 이제 KB증권의 강성진 연구원님이 파업, 정말 또 파업입니다. 이제 무서워요, 파업 얘기만 나오면. 예. 근데 주주분들 입장에선 좀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게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어요. 그래서 파업에 아마 돌입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매출이 4조가 사라지고 영업이 1조 정도 손실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연말까지 만약에 특근하면 생산 못한 건 만회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반도체 부족이라는 생산 문제가 거의 해결됐는데
이렇게 노사 관리가 또 향후 생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근데 경제학자 브루스 카우프만이 뭐라 그러냐, 이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거나 이러면 파업이 늘어날 수 있대요. 물가 부담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인플레 이렇게 나는데 월급 올려달라는 거죠.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도 지금 파업 투표 가결시키고 9월 14일 이후로 임금 협상 안 되면 파업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도 지금 똑같아요. 한국처럼. 파업 결정은 남았지만 이번에 투표에서는 승인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꼭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고물가가 이런 또 파업 이슈를 좀 일으키고 있다. 이 점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뭐 장기화 돼가지고 뭐 계속 파업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타협을 하겠죠. 그래서 당분간 주가 좀 부진하겠지만 이 부분은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아연이 사실 오늘 좀 제가 고려아연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거저거 다 찾아봤어요. 진짜. 금요일날 우리 한번 봤죠. 고려아연. 근데 목표 주가 66만 원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트라피규라라는 회사랑 합작해가지고 하반기에 2차 전지용 니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무슨 향기가 나지 않아요? 어떤 기업과 약간 매치되죠. 트리피규라는 22년 매출액 423조로 엄청난 회사입니다. 글로벌 기업이고 원유, 금속, 광물 등의 원자재 투자하고 있고요. 고려아연에 이어서 아연 재련사 2위인 니르스타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회사가 만나서 작년 11월에 니켈 재련하는 거 합작사 파트너. 이 니켈이 어디 들어가요? 2차전지 니켈, 코발트, 망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뭐 건습식 융합 공정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맞춤형 설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니켈 재련소가 완공이 되면 이 포스코홀딩스의 광양 재련소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고순도. 스테인리스랑은 달라요. 원래 니켈 가지고 스테인리스 만드는데 2차 전지용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요 고순도 니켈 생산 능력을 구축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니켈 재련소의 고순도 니켈 그러니까 저게 합작법인에서 니켈 재련소에서 고순도 니켈을 뽑은 다음에 이걸 황산 니켈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전기차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회사 캠코가 합니다. 현재 증설 중에 있고 이 캠코와 LG화학이 또 서로 한국 전구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2차전지 전구체를 만듭니다. 이제 내년에 시운전하고 그럼 2차전지용 니켈 밸류체인이 완성되겠죠. 그리고 한국 전구체 공장은 전구체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차전지 그 리사이클링 재활용 공장도 건설하고 있대요. 한마디로 그냥 수직 계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산 단지는 2차전지 니켈부터 재활용까지 니켈과 관련된 걸 독점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지가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동박이 있어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음극재. 그래서 4분기에 고객사 인증 획득하고 이제 1.3만 톤의 생산 능력 갖고 있는데 27년도에는 6만 톤까지 늘어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증설 진행 중인 이그네오 이 회사가 폐가전 리사이클링 공장을 완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뭐 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동.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동박을 만들고 그 동박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또 만들겠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또 리사이클.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도 우리가 아연, 뭐 금, 은, 연 이런 것들 위주로 만드는 회사지만 비철금속인데 여기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정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만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서서히 윤곽 드러나고 있고 동박 니켈 등 일괄 생산체계 구축 통한 수직 계열화는 긍정적이다. 동박과 전구체 사업 통해 한 단계 도약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리사이클링, 폐 배터리나 자원 순환 사업이 연결돼서 이제 원료 조달 받기도 더 유리하겠죠. 그 동사업은
이게 동박 6만 톤 가정하잖아요. 그럼 연간 자동차 150만 대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K잼 있어요. 이 K잼이 원래 이 동박 회사죠. 예, K잼은 고려아연이 100% 지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동박 생산 핵심 설비가 티타늄 드럼인데, 예, 여기도 좀 확보를 했고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전구체 주식 51% 갖고 있는 캠코 지분이 35%밖에 안 돼요. 연결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결 영업이익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은요, 사실 NH의 예전에 이재광 연구원님 보고서에도 나온 건데 그걸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갖고 왔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주주분들은요, 고려아연에 계속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주로서. 왜냐면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사업, 비슷한 사업 하면서 리튬 같은 거 하면서 조금 많이 올랐지만, 이 고려아연의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고려아연 실적에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동박은 괜찮아요. 동박은 지분 100%니까. 근데 동박은 어차피 내년부터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황산 니켈과 전구체 사업을 이 황산 니켈은 캠코가 하고 전구체는 한국 전구체가 하는데, 캠코가 중요해요. 캠코 지분을 35% 갖고 있는데 이 캠코가 한국 전구체 지분을 한 절반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 한국 전구체 지분은 고려아연이 간접 한번 건너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7.85%밖에 안 돼요. 네. 한국 전구체 이제 LG화학과 조인트 벤처기 때문에 절반만 있습니다. 이 절반에서 35% 정도. 그것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5%만 왜 갖고 있는 거는 이해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캠코 지분을 늘려야 돼요. 근데 캠코의 주요 주주가 고려아연 35, 채시 3인, 영풍 15입니다. 예. 그래서 지분을 더 늘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절반은 돼야죠. 예. 그래서 연결로 안 잡혀요 지금. 그래서 저것도 연결로 좀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의 그 사업 구조는 아연 정광과 연 정광을 이제 구매해서 이거를 가공하는 거예요. 재련해 가지고 금속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서 불순물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두 아연과 연은 같은 공정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도 다 활용할 수 있게 유기금속을 다 100%. 그러니까 이제 아연과 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기금속도 나오고 이런 걸 다 커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출의 약 70% 정도 수출하고 있고요. 아연은 주로 철강을 보호하는 거, 철강제. 도금하는 거죠. 도금용. 아연은 도금이고 연은 납축전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로. 그리고 23년 동사 실적은 호주에 자회사 있어요. SMC라고. 이것 때문에 실적 안 좋았거든요. 실적 왜 안 좋은지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SMC 때문입니다. 이게 신규 아연 전해 공장 승인을 받기로 했는데 자꾸만 연기된 거예요. 원래 작년 2분기에 받았어야 되거든요. 네, 그 전에. 미뤄지다가 이번에 드디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받았다고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정상화해야죠. 예. 설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론 소폭 공자 달성했지만 가동률을 천천히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전 공법 등의 생산량도 20% 증가해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SMC도 더 나쁠 건 없는데 다만 뭐 속도가 빠르진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 괜찮죠. 예, 괜찮아요. 이 SMC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고 중국 경기 좀 회복되면 아연이나 연 수요도 늘어날 거고, 예.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할 것 같고, 한 가지 단점, 캠코 지분 늘려야 됩니다. 캠코 지분을 늘려야 돼요. 35%가 아니라 절반 이상 가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주가를 결정하지 않을까. 요게 고려아연이고요. K잼 있죠. 요건 100%예요. 근데 보시면 캠코를 35밖에 안 갖고 있고요. 한국전기차를 이렇게 51인데 이거 간접해서 받으니까 전구체 사업에서 돌아오는 게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아연 실적에는 좀 미미할 수도 있는 거죠. 캠코도 35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한국전구체는 못 늘릴 거예요. 더. 왜냐면 LG화학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니까
그럼 요걸 늘려야 됩니다. 황산니켈. 요게 이제 온산 비철산업단지 내 고려한 계열사 부지라고 합니다. 그런 데가. 코리아니켈, 한국전구체 옆에 붙어있죠. 다. K젠, 캠코. 2차 전지 핵심 소재 이렇게 다 만들고요. 니켈 이제 가공해가지고 황산니켈 만들어서 전구체랑 이제 혼합을 해서 양극재를 만들게 되고, 구리를 해서 이제 전기동을 만들게 되고요. 이 전기동을 이용을 해서 평평히 펴가지고 동박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음극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동박 생산 능력은 이렇게 늘어날 걸로 6만 톤까지 보고 있고, 전구체 생산 능력도 꽤 커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폐기되는 원료를 재활용하는 도시광상 모델로 순환경제체계 확립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폐자원에서 한마디로 고려아연의 이 웨이스트가 도시광산이에요. 버려진 폐기물 있죠. 전자제품.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뭐 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뽑아낸다. 자회사 이그니오는 이제 요 폐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클로버엑스에 그거 물어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고려아연과 SKC의 동박 생산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동박 둘이 좀 약간 경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일단 처음에는, 그러니까 꼭 처음에 이렇게 약간 비싸게 나와요. 답을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요 바꿉니다. 좀 디테일하게 제가 물어봐요. 고려아연의 2026년 동박 생산 연주 알려달라. SKC하고. 근데 그랬더니 SKC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26년도 알려달라 그랬더니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5만, 7만, 10만, 15만, 20만. 자, 그럼 고려아연도 알려달라. 고려아연 6만 톤 나오죠. 정확하죠? 비교적.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동박 20만 톤이 전기차 몇 대냐 도대체. 원래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6만 톤이 150만 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보고요. 도대체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한 걸까. 20만 톤이 40만 대밖에 안 된대요. 근데 보세요. 전기차 한 대당 필요한 동박의 양은 50kg인데, 그럼 동박 20만 톤은 전기차 200만 대가 아니죠. 그죠? 근데 200만 대라 그래요.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어디 있더라? 여기 전기차 한 대에 동박이 제가 알기로는 40kg 탑재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답을 좀 줬어요. 힌트를. 40kg 탑재되는데 그럼 동박 6만 톤 몇 대냐? 그랬더니 이제 정확히 대답해요. 150만 대. 그죠? 제가 학습을 좀 시켜줬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20만 톤은 5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딱 이제 정확하게 해주죠. 그죠? 같은 답인데 이제 학습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그래서 학습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일 거 아니에요. 1년, 2년 후에는. 그럼 진짜 방대한 데이터. 그래서 네이버가 할 일은 뭐냐면, 네이버에서는 제가 네이버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환각 효과를 없애야 된다. 그걸 최대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아까처럼 뭐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낫지. 모르는데 가짜를 얘기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막느냐가 가장 큰 과제 아닌가 싶고, 아까 그리고 FSD 테슬라 이게 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반응 어떠냐.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한다. 뭐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또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겠죠. 그것도 아나 모르겠네요. 엔비디아의 올인을 아는지 모르겠네요. 엔비디아 올인이 이제 여기 테슬라 대항마거든요. 자율주행. 물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검색해서 뭐 블로그나 이런 걸로 다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올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딥러닝, 머신러닝, 자율주행. 그냥 근데 너무 원론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마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고려아연은 아셨죠? 이제 저도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진짜 이거 좀 이것저것 했는데 좀 시간 많이 걸렸어요. 찾아내는데 왜 안 가는지 아시겠죠? 다 좋아요. 호주도 좋아져요. 승인 받았고
설비 전환 과정에서 SMC의 신규 아연 전해 공장 승인 시기도 이 관건인데 승인 받았다고 합니다. 천천히 레벨업 하니까 이제 남은 거는 저 K잼 있죠. 요거 캠코. 요거 지분만 좀 늘려달라. 요게 되면 주가가 레벨업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런 거 고민 중이라고는 했던 것 같아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그러면 주주분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보냐면 저런 내용을 알아야 주가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좀 답답하지만 좀 좋아지길 바라고요. 어쨌든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지속되고 있는데 주가에 반영을 안 해요. 예, 대형 신규 프로젝트 건설 부문 신규 수주도 좋고 연간 수주 20조 바이오 삼성바이오 자사주 전략 소각도 그때 발표했고 왜 이렇게 안 갈까요? 근데 잘 인내해야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님이 잭슨홀 미팅 코멘트 해줬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제가 잭슨홀 보면서 좀 답답한 게 물론 주가 올라가서 다행이긴 한데 뭐가 답답했냐면요. 아니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욕먹는 게 싫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요.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본인도 생각은 있겠지만 파열 의장이 너무 몸을 사린다. 예, 지금 이미 지나간 데이터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나간 데이터보다 앞선 데이터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경제는 이미 이건 지나간 건데. 근데 이미 지나간 데이터 확인하고 물가 꺾이는 것도 보고 그리고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증시가 오히려 반응했던 거 혹시라도 막 금리 세게 올리고 막 중립금리 올리고 막 이럴까봐 시장이 겁냈는데 그게 없었어요. 다행히 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말을 아끼더라고요. 예, 악재가 될 발언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한번 환호한 건데 다만 내용은 뭐냐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잘 모르겠다. 데이터 봐야 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2% 목표 유지. 뭐 맨날 했던 얘기입니다. 인플레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높다. 중립금리 모르겠다. 요게 호재였어요. 중립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면 악재였는데 근데 여기 이 지금 연준 의장의 생각이 여기 정확히 나왔잖아요. 뭔지 아세요? 요걸 제가 좀 빨간색으로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통화정책은 구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별을 보고 항해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내가 선장인데 저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는데 이 별을 보고 이제 항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구름이 가득해요. 구름이 너무 껴있어. 그럼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 모르겠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명확해질 때 하겠다는 겁니다. 구름이 좀 거칠 때. 훌륭한 선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왜냐하면 물론 주식은 경제도 대응이 중요한데 예측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틀리더라도. 근데 어쨌든 예. 모르겠다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아니었나. 어쨌든 이제 한 달 정도 조정했고 뭐 가격 부담도 완화됐고요. 풋옵션 거래대금을 콜옵션 거래대금을 나눈 건데 이게 0.8인데요. 아직은 콜옵션 거래대금이 좀 많은데 풋옵션 거래대금이 이게 1 넘어가면 그만큼 하락으로 보는 데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하락은 좀 보통 0.8 정도가 고점인 경우가 많대요. 1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주가 추가 하락은 진정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하락 배팅은 좀 진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소비재 기업들의 향후 전망과 뭐 이런 아직 4.2, 4.3인 10년 국채 수준은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시장을요 돌아섰다고 저도 아직은 안 봐요. 그러니까 바닥은 찍었다고 저는 봐요. 2,500 이하에서 뭐 겁낼 필요 없고 싸니까 오히려 흔들릴 때 비중은 뭐 늘려가는 건 좋고 오늘처럼 오르는 날은 굳이 막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계속 아직은 박스권인 게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안 꺾였어요. 미국의 2년물 금리가 좀 꺾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세 상승이 나올 텐데 그건 아니라서 다만 이제 좀 편해진 건 바닥은 이제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그냥 지수보단 기업에 집중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 주말에 FSD 완전 자율주행 12, 11에서 10인데 레벨업 됐다고 합니다. AI 기술. 인터넷 없어도 돼요. 근데 아쉬운 건 사이버 트럭은 아직도 출시 시기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12 버전이 굉장히 업데이트되고 AI가 알아서 해줘요. 자기가 알아서 11 버전은 30만 줄 이상의 뭐 코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12 버전은요 뭘 중점적으로 하면 비디오로 학습을 해요. 저 도조 컴퓨터랑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이용해서 수많은 그 테슬라 오너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죠. 그럼 이 데이터들이 어디로 갑니까? 학습장으로 가요. 저 도조 컴퓨터 쪽으로. 그럼 저걸로 가면 도조 컴퓨터가 수많은 영상을 분석을 해요.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아, 운전자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도로 모양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끊임없이 예,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 정지 표지판에서 실제 정지하는 차는 1% 미만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 서행한대요. 예. 근데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멈춰야 됩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정지 표지판은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디오를 봤더니 안 멈춘대요. 서행하다 그냥 간대요. 그러면 이제 비디오로 딱 봤을 때는 어때요? 얘가 그냥 가버릴 수 있잖아요. 예. 다 이렇게 하는데 정지 표지판에서 안 멈추네? 예. 그럼 그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보정을 해줘야 돼요. 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좀 시간은 걸리고, 그리고 또 한 번 개입도 했대요. 이번에 직진해야 되는 곳에서 자회전 신호에 그러니까 자회전 신호에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자회전 신호인데 출발해 버렸대요. 이제 그래서 아직 좀 더 학습은 필요하다. 그러나 장족의 발전이고 인터넷이 필요 없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하드웨어로 8개 카메라로 눈 역할을 해가지고요. 순간순간 이 지금 있는 컴퓨터랑 이 눈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우린 그냥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운전할 때 여기서 어떻게 하고 이땐 깜빡이 놓고 야, 저거 타이밍 보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겠다. 이걸 이제 하는데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이제 이런 걸 8개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1초당 144조를 연산을 한대요. 근데 악천후에서는 또 저속으로 주행을 하고 안 보이니까 잘 카메라가. 그래서 스마트 소환 기능은 뭐냐면은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 고객 사진이 딱 있잖아요. 알아보고 그쪽으로 간대요.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고객 사진 딱 뜨면 로보택시가 운전사가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딱 보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GPS로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주행과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고, 아무튼 세상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느꼈던 건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진짜 바짝 다가왔구나. 예, 저도 직접 영상 봤거든요. 엄청난 양의 비디오로 학습을 했고, 그 스쿠터 있죠, 스쿠터.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스쿠터가 뭔지도 몰라요. 얘는 모르는데 비디오로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뭔지를 이제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본능적으로. 회전 교차로가 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비디오로 워낙 많이 봐가지고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 연결도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는 데는 초행길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자율주행 시대가 24년도에 본격화 시작점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올인도 내년에 본격화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공부했죠. 예. 테슬라까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배우기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도 한번 마스터 해봐야죠. 네. 공부하면 안 될 거 없습니다. 어려워도 그 어려운 반도체도 뭐 했잖아요, 우리.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펄어비스 찾아본 거예요. 펄어비스 여기 실제 지희환 사인의 이사가 이게 언제냐면 5월 22일 날, 그죠? 네. 그때 43,310원 찾아본 거고.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은 MC넥스 민동욱 대표이사가 1만 주 매수했습니다. 2.7억 원 매수했고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죠. 스프레이가 아니라. 네, 고상희 상무님이 3천만 원. 대한약품의 여기 이윤우 회장님은 이번에도 또 매수를 하셨네요. 전자공시는 8월 25일은 25일은 없었네요. 25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내부자 매수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아까 제가 잠깐 오전에 공시 보니까 그 뭐였죠? 그 현대중공업 아니 그 HSD 엔진이 삼성중공업에 엔진 수주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메탄올인지는 모르겠어요. 메탄올이겠죠. 네, 아무튼 수주를 좀 따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저는 이런 기업들 좋아요. 뭐냐면 제가 뭐 고려엔을 좀 칭찬을 하나 할 거는 그건 아쉬워요. 좀 지분 좀 늘리면. 근데 다른 기업들도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기 투자 정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게 IR 보고서가 별로 없어요. 다 뭐 띄워놓냐면은 대부분 공시 있죠. 공시 우리가 뭐 저희 전자공시도 볼 수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안 띄워도. 근데 뭐냐면은 이런 IR 보고서 있잖아요. 여기 실적 프리젠테이션. 실적 발표하면 IR 하잖아요. 그걸 여기 올려주세요. 이렇게. 예.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런데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모두 볼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랑 뭐 이렇게 IR 했다거나 이런 것.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올려주거든요. 예. 저도 이제 저번에 스타벅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 고려하면 이게 11월에 있었던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보시면 트로이카 앞으로 고려하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했죠. ESG 뭐 그린 수소 배터리 동맹했다. 이런 거 읽어보고 내가 이제 궁금하면 전화해보고 이그네오가 아까 이제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거기 도시광산 이제 폐배터리도 있을 거고 뭐 폐가전 이런 전자 폐기물로 구리 딱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고려하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예. 이런 데이터들은 좀 많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IR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IR고입니다. 그냥 irgo.co.kr인데 IRGO네요. irgo.co.kr 여기서 기업당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가온칩스 한번 이게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IR 자료 다 나와요. 수요 예측 이런 거 인터뷰 영상도 있고 여기 있죠 IR보 가온칩스 IR보. 저도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의 IR 자료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사이트 이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온칩스 다 IR 북입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좀 회사들이 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좀 자주 공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자주 공유하고 정보에 격차를 없애야 돼요. 예, 개인들도 다 할 수 있게 누구나. 예, 그래야 우리나라 증시 밸류가 올라갑니다. 예, 이런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곤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폐쇄적인데. 근데 좀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강제로라도 저 증권거래소가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또 피곤하시려나요 기업들이? 그리고 여기 중앙대학교라고 있어요. 빔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중앙대학교 VIM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식투자 동아리에 저도 이제 블로그 막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요거 이제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중앙대 투자 동아리라고. 근데 카페 가입은 저는 아직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책을 보면 여기 FST라고 있더라고요. 분석해 주신 분이 계세요. 여기 보이시죠? 예, 요건가? 여기 중간에 7월 31일 거. 요거 누르시면 이제 요걸 누르잖아요. 요걸 눌러서 여기 있죠? UIC 투자 콘서트. 이게 뭐 잘했냐 못했냐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요 자료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기억나세요? 제가 EUV 공정 함께 배우기 시간에 한번 해드렸죠. 그때 FST 한번 제대로 분석해 드렸죠. 이솔까지.
그 영상 한번 또 찾아보시고요. 함께 배우기 반도체 편에 EUV 공정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FSD 자료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잘 썼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밸류에이션까지 28,000원 기준으로는 상승 여력이 높진 않다. 이제 밸류를 해보니까 물론 주가가 고밸류 기업이에요. FSD도 싼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지면 매력적이죠, 사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요 중앙대학교 VIM도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건 뭐냐면 제가 요새는 블로그 많이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여기 워런 농구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 성공한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성공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패한 얘기도 하세요. 이런 건 정말 오히려 저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마트 실패했다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마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예전에 본 적도 있었고, 근데 접어버렸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 CEO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이제 정영진 부회장님인가요? 그분이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게 저는 별로였어요.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아마 주주분들 저랑 비슷한 심정이실 거예요. 예. 야구단을 왜 인수하고, 저는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G마켓 옥션을 왜 3조 원이나 주고 인수했는지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쓱닷컴하고 이제 해가지고 키우려고 한 거 뭐 그건 이해가 가죠. 근데 무려 3조 원이나 주고, 이미 G마켓 옥션은 사람들이 안 쓴 지 꽤 됐거든요. 내리막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3조 원이나 주고 인수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솔직히 그 생각을 좀 했고, 거기다 쿠팡이 너무 잘해요. 쿠팡이 잘하고 그럴수록 점점 이마트 힘들어지고, 거기다 스타벅스까지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고. 예. 그런데 또 정영진 부회장님인가요?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야구장, 뭐 돔구장 또 만들겠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전 그러니까 자본 배치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전 그래서 사실 그 후로는 이렇게 좋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예. 근데 이분도 자기 이제 잘못된 선택했다. 이베이 코리아권 인수권을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일말에 좀 뭐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 강희석 대표란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면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 했었는데 추가 매수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용 통제도 좀 쉽지 않았고,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가 못했던 것 같다. 누구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신 것 같아요. 또 스타벅스 사건도 있었고, 예. 그 주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근데 나아질까? 싸긴 싸요. PBR이 0.18배니까. 근데 이거예요. 0.18배지만 좋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시장이 인정해 줄까? 밸류에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도 공부해봤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이마트 잘 안 갑니다. 저도 안 가요. 저도 예전에 많이 갔어요, 사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1인 가구도 많지만 다인 가구도요 안 가요. 잘. 일단 운전해서 가기 싫어하고, 거기다가 그 쿠팡에서 다 시키면 되거든요. 그냥. 예. 뭐 네이버나 와요. 그리고 꼭 그런 마트 가서 사야 될 거 있죠. 그런 거 어디 갑니까? 편의점 가든가, 급한 거는 그냥 저기 앞에 슈퍼마켓 가요. 여기서 해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 들여서 이마트에 갈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약간. 저는 그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느꼈기 때문에, 예.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만 보면 안 되고요. 어떤 기업의 뭐 밸류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한 그 블로그냐면 숫자에서 볼 수 없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안 좋아지는 사이클.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기업들. 어디가 안 좋아지고. 이건 기다리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단지 PBR 싸다고 해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산업에. 그리고 MZ세대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나? 돈이 어디로 가나? 그런 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마트가 또 반전할 수도 있죠. 그럼요. 예. 또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 좀 반성하는 것 같아요. PQC 이런 측면에서 예. 아무튼 결국 내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기업에 그러니까 두세 개의 기업이 나의 수익률을 이끌어주고 100% 성공은 없다. 이것도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100% 어떻게 성공합니까? 예. 그죠. 그 얘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회사가 바뀌고 이런 걸 보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과 근데 아닐 때는 과감하게 이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생각한 방향과 아니면. 예. 근데 그걸 누가 대신 해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보고서 여기까지는 좀 해드리고 오늘 벌써 1시간 20분이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좀 소개해드릴 것도 많고 예. 제가 하이퍼 클로버엑스 홍보맨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진짜 써본 거예요. 주말 내내 한번. 그러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아직 장이 안 끝나서 제가 장 끝나면 바로 또 여기 방송 예, 마무리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시황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자, 이제 시장이 마감됐고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일단 강세로 예,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은 1% 올라서 이제 900포인트 다시 회복됐고 코스피도 2540까지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건 바닥을 잘 다져줬어요. 이 점은 우호적이고 예,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시장이 허무하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2500을 지켜준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 다만 이제 위가 열리려면 조건들이 몇 개 있어야 되는데 다만 두 가지 조건 미국의 금리 하락, 중국의 경기 부양, 중국이 좀 나아지는 거. 근데 중국 부분은 좀 나아지고 있어요, 실제. 지난주 금요일부터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주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확실히 중국주들 급등해버렸죠. 중국의 부양책, 중국의 또 증권 거래시장 거래를 늘리기 위한 조치. 왜 중국이 거래세를 인하했을까요? 예. 은행에서 돈 빼라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빼서 좀 주식 투자도 하고 예. 돈을 좀 돌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좀 늘리겠다. 이게 중국 정부의 좀 목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세로 좀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오늘 외국인이 좀 팔았고요. 기관은 좀 많이 샀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저도 뚜렷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1100억이나 팔아버렸어요. 전기전자를. 그러니까 오늘 좀 전기전자를 집중 매도한 게 좀 아쉽죠. 예, 아쉬운 부분이고 나머지 업종은 또 샀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화학주 중심으로 많이 샀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화학주 좀 샀어요. 유통주, 면세점이겠죠. 철강, 다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 산 게 특징적이었고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제약주들이 좀 방어주 역할도 하고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갔던 것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로는 오늘 많은 섹터들이 올랐는데 특히 여기 보면 건설주가 진짜 오랜만에 급등했죠. 뭐 원전 얘기도 있었고요. 현대건설 또 GS건설이 이제 불확실성이 어찌됐건 전수조사 결과 다른 사업장에 문제가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나니까 일단 시장은 좀 이 부분을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건설주도 유통주 면세점부터 해서 그래 보였고 종합상사가 오늘 급등했고 STX가 급등했고 원전주들 급등했고요. 그 다음 오늘 오랜만에 조선주 급등했어요. 현대중공이 9% 오른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하나오션 때문에 이제 좀 같이 덩달아 빠진 건 있었는데 하나오션도 급등하고 한국조선해양부터 해서 조선주들 이번 급락은 또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조선업체들 전체가 다 급등하는 양상이 이렇게 되면 이제 기자재도
같이 가는데, 근데 태웅은 사실은 조선이라기보다는 풍력이죠, 풍력. 근데 오늘 12%나 올랐네요. 그리고 HSD 엔진이 6.8%,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건설기계, 굴삭기도 요새 좀 안 좋았는데 이젠 충분히 또 빠졌고요. 오늘은 좀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고, 건설주 아까 보여드렸고, 페인트 관련주도 좀 괜찮았습니다. KCC도 내부자 매수도 있었고, 그죠? 주가 워낙 빠져있기 때문에요. 반등에 성공했고, 니켈 관련주 오늘 강세 보였고요. 정유 업종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SOE. 오늘 화학주들이 대부분 괜찮았어요. 2차 전지주에서는 오늘 그 장비 회사가 괜찮았습니다. 오늘 M+, 하나기술, 뭐 PNT 이런 기업들 다 괜찮았던 것 같고요. LFP 관련된 기업들인가요? 코인테크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카지노 회사들 오늘도 토비스는 카지노라고 보긴 좀 그래요. 자동차 전장 쪽이 8%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주들 좀 올랐고, 밥솥주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일본 안 가고 한국 오면 밥솥 많이 사지 않을까, 뭐 아마 그 부분 때문인 것 같고요. 풍력 쪽은 이제 태웅이 아마 풍력이니까 급등했던 것 같고, 풍력 자체가 뭐 엄청 올랐다기보다는 그래도 오늘은 오랜만에 CS윈도 올랐네요. 그 SK 오션 플랜트하고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여행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로봇주들도 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리튬 관련주도 오늘 보면 뭐 첨보, 금양 이런 쪽은 좀 괜찮았고요. 2차 전지도 오늘 그래도 탑모티리얼주가 오랜만에 많이 올랐네요. LNF하고 ESS도 좀 모처럼 강세 오늘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판지, 뭐 영화 관련주, 오늘 의류 업체도 괜찮았어요. 미국의 갭이 급등했고요. 또 중국 소비주들도 같이 좀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영상 콘텐츠도 오늘 또 JYP, 요새 좀 엔터주 부진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골프 관련주도 괜찮았고요. 공작기계, 2차 전지, 보안주, 보안업종, 또 전기차 업종, 우주항공 산업도 좀 강했고요. 타이어 쪽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코오롱 인더가 정말 오랜만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건설, 중소형, 야놀자, 뭐 통신장비, OLED 이쪽도 괜찮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고르게 좀 반등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주도 일부 올라갔고요. 휴대폰 부품, 뭐 자동차 부품도 오늘 사실 현대차가 좀 파업 이슈 때문에 좀 일부 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자동차 부품주 일부 좀 반등을, 그러니까 좀 무관하게 또 올라가는 기업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모처럼 반등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게임주가 요새 좀 급락했죠. 근데 펄어비스가 오늘은 일단은 다시 리바운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7%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오늘 팅크웨어, 블랙박스 쪽이죠. 근데 사실 팅크웨어는요, 로봇 청소기로 보시면 돼요. 우리 한번 분석해보니까 로봇 청소기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더라고요. 오늘 많이 올랐고, 화장품도 뭐 오늘 괜찮았어요. 펌텍코리아가 가장 좀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도 좋았고요. 요새 현대백화점 잘 나갑니다. 광고주들도 괜찮았고, 면세점도 고르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뭐 급등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반등 나왔고, 폴더블폰 관련주도 오늘은 조금 반등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KH바텍은 빠졌네요. 사실 요거죠. 요거랑 파이nem텍인데 정작 폴더블 쪽은 안 좋았네요. 반도체는 장비 쪽은 오늘 일부 기업들 좀 올라가고, 에이펙트는 누가 인수한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뉴스가 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TFE 좀 올랐고, 저스템 반등을 좀 일부 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네이버가 다시 조금 반등했고 카카오는 조금 빠졌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매커스가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두산테스나 SNS텍은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오늘 현대차가 좀 빠졌고 뭐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아쉽게도 부진했죠. 하이닉스를. 그래서 수많은 업종이 올랐는데 근데 오늘 좀 빠진 업종은 6개, 수산 이쪽 좀 안 좋았고 반도체 일부 소부장 그다음에 바이오 쪽은 오늘 일부 안 좋았고 유한양행은 글쎄요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없습니다. 요새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특별한 이슈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왜 빠졌는지 아마 기관에서 팔지 않았나 그죠?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기관들 매도가 좀 많았어요. 네, 뚜렷하게 뉴스 나온 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팔았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네, 요 정도.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거의 대다수 업종이 다 고르게 반등한 아무튼 뭐 좋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한번 이제 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다 올라가가지고요. 네. 하락한 기업은 제한적이었고 다만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좀 못 오른 게 좀 아쉽죠. 아쉽고 자동차 쪽하고요. 조선주가 난리가 났고 삼성전기도 좀 아쉽게 하락 마감했네요. 고려아연이 아무튼 고려아연도 오늘 좀 분석해봤지만 정확히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다 좋아요. 좋아지는데 유일하게 그것만 그 뭡니까? 지분. 캠코 지분만 좀 늘려라. 요것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좋았네요. 대부분 좋았고 유한양행은 이유는 모르겠고요. 현대건설 한미약품도 이유가 없으니까 오늘 제약주가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펄어비스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농심도 뭐 많이 올라서 쉬는 것 같고요. 알테오젠도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가 그냥 이유는 모르지만 다 같이 빠졌어요. 그 원인은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다 던졌어요. 대부분 대량으로. 그게 좀 원인이라고. 근데 팔았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약했고 뭐 다른 업종 케어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도 제약 바이오 쪽이죠. 여기도 맞나요? 여기는 외국인이 팔았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케어젠은 기관은 오히려 샀는데 외국인이 이틀 연속 대량 매도하면서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점이고요. 네. 반면 오늘 뭐 3천당 제약은 여전히 좋았고요. 솔브레인은 참 좀 답답하네요. 주가가 좀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실적이 좀 그때 부진한 이유로 감산 여파로 좀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 같습니다. 네. 내년 본다면 뭐 문제될 건 없는데 동진도 마찬가지고 소재주는 좀 부진한 것 같고요. OCI 홀딩스 오랜만에 좋았고 솔루엠이 32,000원까지 갔습니다. 꾸준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좀 빠졌고요. 매지원 역시 제약바이오, 주성엔지니어링도 좀 빠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거의 다 빠졌고요. 반도체 일부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나 이쪽 섹터들은 일부 좀 빠지는. 또 오늘 삼성전자도 못 올랐고 그 정도 제외하고는 아니면 일부 테마주 빠지고 대부분 좀 괜찮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좀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되면서 2,500에서 좀 바닥은 좀 다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증시가 위가 열리려면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돼요. 그러나 안 좋을수록 도망가지 마시고 기업들 모아가시면 저는 괜찮다. 단 오를 때는 좀 들고 가자. 오를 때는 좀 지켜보고 내려올 때를 계속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좀 길게 해서 죄송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